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 돌봄 청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고립감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간병에 매여 있기 때문인데요. 보호자로 무거운 책임과 부담감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19살 하연 씨를 만났습니다. 간병을 시작한 후로 하연 씨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효녀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효녀라고 딱히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효녀다 하니까 아 그런가?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이렇게 됐고 할 사람도 없고 내가 계속 해왔던 일이고. 당연한 듯 견뎌왔지만 힘든 현실에 지칠 때면 하연 씨는 이런 날들을 꿈꿔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지 않아서 그냥 화목하게 살고 이제 각자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랬으면. 그녀가 바라는 일상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하연 씨 모녀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엄마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걷는 것조차 힘든 엄마의 병은 어머니는 지금 현재 뇌종양을 앓고 계시고 뇌종양 중에서도 조금 가장 안 좋다고 이제 불리는 교모세포종을 앓고 계세요. 이제 혼자서 거동하는 것도 힘들어하셔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간병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으니까 한 4년, 5년 그 정도? 엄마의 보호자로 살아온 지 벌써 5년째. 그 사이 2차례 뇌수술을 받은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남원에서 부천까지 먼 길을 왕복해야 하는데요. 한 번씩 갈 때마다 힘들어. 힘든 투병 생활. 그 곁을 내내 지킨 건 딸 하연 씨였습니다. 하연이 없으면 하나도 못하니까 하연이 없었으면 못 버텼어요. 하연 씨 덕분에 힘겨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엄마. 병원으로 가는 이 길에 오를 때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피검사 하신 거에서 단백질 수치가 많이 낮으신가 봐요. 영양제를 맞으시면 어떨까 얘기를 하셔서. 이거 오바포는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근데 그걸 3일 36만 원.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 비싼 약값에 걱정부터 앞서는 하연 씨. 때문에 병원에선 최대한 비용을 아낄 수밖에 없는데요. 2개를 하면 이제 제식제는 또 따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밥량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하연 씨의 사정상 비싼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사가 필요한지 뭐 그런 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3주 있으면은 약값, 항암제 값으로만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이번에도 3주 입원해 있을 예정이에요? 아니요, 이번에는 조금 2번의 비용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짧게 2박 3일 정도 입원했다가 내려갈 예정이에요. 마음 같아선 병원비 걱정 없이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마음 아플 뿐입니다. 엄마가 잠든 후에야 하연 씨에게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에 하연 씨도 놀란 것 같은데요. 갑자기 추운 듯 온몸을 떠는 엄마.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 경련이라는 것 자체가 근육이 자기 멋대로 이제 수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디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손이나 입술 뭐 그런 데로 오지만 이게 심장으로 오면 바로 심장마비인 거예요. 뇌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련 때문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두통이 계속 있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뇌수술 이후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엄마의 상태. 방사선 치료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본인의 면역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암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현재로선 암이 재발하지 않게끔 지금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치료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요. 그럼에도 하연 씨는 엄마가 나아질 거란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 벅차더라도 엄마가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인데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부작용이 흔하진 않지만 뭐 가려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열나실 수도 있고. 벌써 5년째 엄마 곁을 지키고 있지만 아무리 담담한 척 애써봐도 매번 마주하는 이 순간이 하연 씨에겐 쉽지 않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무서울 때도 있고 나는 아직 누군가를 책임지기에는 이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책임을 못 지는데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고 그 대상이 특히 가족이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많이 힘든 것 같긴 해요. 19. 그녀가 감당하기엔 간병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이 길 끝에 자신이 바라는 행복이 오긴 할까요? 이번에 치료 잘 되면 우리 여행 못 갔던 여행 한번 가자고. 엄마는 그렇죠. 가고 싶다고. 건강했던 엄마와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때가 언젠간 다시 찾아오길 소망할 뿐입니다. 하연 씨의 하루는 늘 그렇듯 엄마를 돌보는 일로 시작합니다. 입원할 형편이 안 되니 집에서 치료를 대신하고 있다는데요. 진통제도 있고 알러지약이랑 이제 면역에 도움되는 그런 약하고 비타민까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맞는 약들만 해도 먹고 맞는 약이 거의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에게 배운 대로 능숙하게 퇴학하는 하연 씨. 간병이 일상이 되기까지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과정들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보호자가 되던 그때의 막막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지탱해줄 누군가가 없다? 주변에 어른이 없다?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병 자체도 모르는데 이제 그거에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기도 전에 보호자의 책임을 떠났던 하연 씨. 모든 상황을 스스로 부딪히며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씩 요즘 필터라. 또다시 찾아온 엄마의 경련.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갑작스런 상황에 놀랄 법도 하건만 하연 씨는 당황하지 않고 약으로 엄마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지만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심폐소생을 할 거냐, 그걸 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이 들었을 때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는 엄마를 잃게 되진 않을까. 그녀는 늘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딸을 바라만 봐야 하는 엄마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데요. 미안하죠. 참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고 고맙고 안쓰럽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뭐 지민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언제쯤 이 시간이 지나갈까요? 끝을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 꺼져가는 희망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두 사람. 오늘과 다른 내일에는 더는 아픔 없이 모든 게 괜찮아지길, 그런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길 하연 씨는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엄마의 기억 속의 딸은 늘 해맑게 웃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서해가 이제 다 커갖고 널 돌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어렸을 때는 잘 웃었는데 다시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많은 걸 포기한 딸. 그런 딸의 환한 미소도 놓쳐버린 삶도 되찾아주고 싶은데요. IoT 대회, 그게 전국 대회였거든요. 성인부도 있고, 거기에서 딱 상을 받아오니까 컴퓨터에 재능이 있어 공부와 간병을 병행하면서도 대학교에 합격했던 하연 씨. 하지만 엄마 곁을 비울 수 없어 곧장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올해도 진짜 복학 때문에 아이랑도 다툼도 많았어요. 제발 복학해라. 자기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갈 거면서 무슨 복학이고, 내가 엄마 이렇게 놔두고 학교 가면 맘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냐고.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뭐 정상적으로 그냥 루트대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엄마가 쏙 빠져가지고 엄마는 거의 병원에 있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괴리감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지만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수시로 그녀를 옥죄는데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진로를 이제 정확하게 확립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걸 찾을 시기를 너무 많이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내가 뭐를 해야 하지? 뭐를 할 수가 있지? 더는 이대로 멈춰 있을 수 없기에 하연 씨는 미래를 위해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거는 수능 공부예요. 수능? 대학교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전에 조금 아깝게 떨어지기도 해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움직이기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간병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건데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합니다. 간병하는 동안 그녀가 마주해야 하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멈춰있던 자신의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간병과 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에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하연 씨에게 조금은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수학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은 어디서부터 손에 대야 될지도 막막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도 이제 변화가 없다고 해야 되나? 과목 자체가? 수포자의 거의 정석. 수학이 어렵다는 그녀를 위해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분, 바로 수학의 신으로 불리는 정승재 강사입니다. 일타 강사로 알려진 그는 사실 배움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그런 그가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학원에서는 일 도와주면서 공부하고 집에 가자마자 또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 계시는데 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계속 간병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밤에는 또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아, 생계 간병에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학업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고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들의 지극한 관심,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모로 하연 씨에게 정말 딱 맞는 적임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때 안녕. 안녕하세요.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하연이구나. 네. 되게 스트레스 많고 힘들 텐데 어떻게 뭐 푸는 건 없어? 막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좀 매운 거나 그런 거 조금 많이 먹는 거. 매운 거 먹어요. 어떤 거 먹어요? 불닭 같은 거. 불닭 같은 거 먹어. 아, 나도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엄청 먹거든. 그게 막 매워가면서 막 이러면서 약간씩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래. 아,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알바를 못 해요. 왜 못? 의료급여가 끊어져요. 알바를 해서 소급 제일 힘든 거가 뭐야? 제일 힘든 거? 이제 나이대에 안 맞게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고 뭐 책임도 있어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일단은 병원에 가면 이제 모든 설명을 저한테 다 해주는데 그렇구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원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준다고 해야 되나? 거의 6개월? 그 처음 진단받으면 6개월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준비하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하연 씨에겐 충분히 위로가 된 시간.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라며. 하연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개념부터 다시 해보는 게 좋아.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한 3등급 정도만 맞겠다라는 생각만 해도 충분하잖아. 그치? 수학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밑에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네. 네. 한번 가볼까? 네. 준비됐어요? 내려가보자. 그러면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아니라 사인의 정의를 알아야 돼. 사인이 뭐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잖아, 그치? 사인이 그냥 Y좌표거든. 시간이 부족한 하연 씨의 상황을 고려해 효과적인 공부법을 전수해 줬는데요. 그냥 코사인 X좌표는 다 숙제 줘도 돼, 숙제? 네. 진짜? 할 거야? 네. 어떤 숙제 줄 거냐면 내가 좀 이따가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매일 공부 끝나면 공부한 거 캡처해서 보내라 그럴 거거든. 그거 할래? 네. 그렇게 하면 금방 나아질 것 같아.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이게 수능 뭐냐면 시험 전까지 하연 씨의 학습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든든하죠? 이거는 수능에 꼭 필요한 수학이라고 나랑 약속을 하자. 네. 난 그냥 하는 얘기가 정말 되거든.
되거든. 제대로 하면 진짜 되거든.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네. 오케이? 네. 덕분에 막막해 든 하연 씨의 진짜 하는 거야? 안에 파이팅! 한 줄기 파이팅!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는 거야 진짜. 네, 보는 눈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시는데 확실히 그쪽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거가 바로 느껴지니까 되게 조금 신기한 느낌도 들고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연 씨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코사인 얘기를 하면서 얘 표정을 봤는데 진짜 진짜 내가 그렇게 공부했었네? 다르게 공부해야 되겠네라는 표정은 분명히 읽었거든요. 그 표정을 지었을 때 그 각오만 5개월 가면 되니까 그래서 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따뜻한 나눔으로 되찾은 웃음. 이 반짝이는 미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연 씨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전해준다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 하루 끝에 잠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은 행복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어른이 돼서도 간병인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청년들이 부모의 간병까지도 돌보고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가족 돌봄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